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모큐브 볼 건데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지금은 1월 15일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토모큐브가 한 3, 4%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하필 딱 찍는 날 어제는 안 빠지더니 빠지네요. 뭐 좋은 거겠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오늘은 토모큐브를 볼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많이 빠지니까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오고 싶어서 갖고 왔고, 그동안 봤던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 많이 큰 기업은 아닌데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사실 대부분의 주식 시장이 지금 다 AI에 엮여 있잖아요. 그거랑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뭐 우리나라 AI 100대 기업 그런 데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제 묶일 수 있는 기업인 토모큐브를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모큐브의 기술인 호모톨로그래피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모큐브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멋있게 나와 있는데, 이 토모큐브는 우리가 뭐 하는 데냐라고 썼을 때 딱 이렇게 얘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혁신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홀로토모그래피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토모그래피가 뭐냐 하면은 글씨가 많은데 뒤에 가면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딱히 뭐 글씨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만 보시면 요거를 번역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가시광선을 조사를 해요. 어디다가? 세포에다가. 그러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이 빛을 투과했으니까 얘네끼리 이제 위상 지연이 이 파동이니까 빛이. 그래서 파동에서 위상 지연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왜 측정을 하냐면 이걸 측정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구조 같은 걸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 홀로토모그래피랑 같이 엮는 게 CT가 있거든요. 그래서 HT라는 애랑 CT라는 애랑 차이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CT랑은 다르게 얘는 이제 굴전류를 사용한다라는 걸 이제 큰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CT라는 게 있는데 굳이 이걸 써야 되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염색이나 표지 같은 게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염색이나 표지를 할 경우에는 이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시각화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홀로토모그래피라는 기술이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은 CT는 어쨌거나 X선을 조사한다는 점에서도 사실 좀 안 좋죠. X선 자체는 굉장히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파동이기 때문에 파괴를 시킬 수 있죠, 조직을.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엑스레이 맞을 때도 우리 막 밀폐된 방 같은데 딱 들어가서 뭐 찍으시는 분들도 문 닫고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X선 쬐면 안 좋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X선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고 당연히 세포 단위에서도 영향을 줄 테니까 그거 대신에 가시광선을 이용하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빛도 다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가시광선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시광선은 이제 위험하지가 않으니까 가시광선을 이용하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는 세포 내부의 굴절 차이를 읽어가지고 구조화, 결국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이제 우리한테 모델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여기 아래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염색이나 표지가 왜 문제가 있냐면 세포에 독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뒤에서 나타날 건데 오가노이드라는 게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오가노이드라는 애는 좀 민감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예민한 애에도 영향을 덜 주는 애니까 홀로토모그래피는, 그래서 얘는 장시간 관찰하는데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CT보다 훨씬 더 우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씨가 너무 많은데 줄여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약간 표시되는 것만 그냥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중요하진 않고. 네, 좀 어지럽네요. 자, 그래서 홀로토모그래피는 홀로그래피랑 토모그래피를 합쳐가지고 정량적 위상 이미지, 뭐 말 어렵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로도 알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차원 세부 구조를 드러내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이제 CT로 스캔을 하면은 우리 CT 찍는다고 하잖아요. 장기 내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얘는 뭘 쓰냐면 X선을 쏘는 애니까 X선 흡수율을 사용을 하는데 홀로토모그래피는 그거를 X선 흡수율이 아니라 굴절률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굴절률을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어디다 쓸 수가 있냐 하면은 세포의 부피 표면적 단백질 농도 같은 거를 알아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세포 같은 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구성 요소, 뭐 이건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대충 알면은 일단 우리가 빛을 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담긴 시료의 구조 정보를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굴절률을 보려면 이걸 봐주는 광학기가 필요할 거고, 이제 빛에 담긴 정보를 2D 강도 이미지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합성해서 또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3D 토모그램으로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AI가 껴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AI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비침승적, 그러니까 세포 자체를 뭐 파괴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고 표지도 사용하지 않는데 3D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장기간 또 실시간 연구를 가능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정량적 분석도 가능하다. 이건 중요하겠죠. 특정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기존보다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요즘 연구에 많이 쓰이는 분야랑 많다는 거죠. 뭐 옛날부터 썼던 뭐 세포 구성 요소 이런 걸 넘어서 오가노이드, 뭐 아니면 전체 생물계 이런 데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가노이드는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어쨌거나 CT 스캔의 한계, 아니면 CT 스캔의 안 좋은 지점이었던 부분이 개선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모큐브에 대해서 살짝 보면 뭐가 없어요. 막 엄청 큰 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막 조명을 많이 받는 기업도 아니라서, 대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기업이 작으니까 상승하기가 좀 더 쉽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얘는 2015년에 설립돼서 24년 11월, 얘도 얼마 안 됐어요. 24년 11월이니까 1년 조금 넘은 토모큐브 상장. 그래서 상장 당시에 3,095억이었고 이게 1월 14일에 캡처한 건데 오늘 조금 빠졌으니까 한 2배? 2배 상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총 상장 당시보다 한 2배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카이스트 박용근 교수님이 창업하신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광학 이미징 전문 기업. 그래서 그 이미징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AI가 결국에는 아까 여기서 재구성할 때 알고리즘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껴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랑 바이오랑 같이 묻어있는 종목을 찾으신다 하면은 좀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토모큐브를. 그래서 토모큐브 관련돼서 이슈는, 얘는 사실 뭐 얘네가 그동안 기존에 봤던 애들처럼 약을 뭐 애로를 하거나 약을 개발하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고, 얘는 이제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뭐 도구 같은 걸 이제 파는 곳이다 보니까 막 뭐가 많진 않더라고요, 이슈 같은 것도. 대신 이제 여기저기서 요즘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더더욱 많이 사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현금 흐름 같은 게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엔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조금 앞에 거고 하나는 이제 앞으로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5년 1월에 아마 R3은 로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름이 공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계약 같은 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로슈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가노이드 분석 기법 개발 위해서 공동 개발 계약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글로벌 빅파마랑 엮여 있긴 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차세대 장비가 X1 맥스라는 게 있어요. 훨씬 더 이제 고성능 장비인데 이거를 뭐 이것도 아마 로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 26년 3분기에 출시 예정이다 하니까 이게 아마 잘 팔리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토모큐브에서 파는 기계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짜잘짜잘한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그 홀로토모그래피를 할 수 있는 이제 기계를 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X1 플러스는 고성능인 애고요. HT X1이 이제
2세대, 얘네 다 2세대 애들인데 얘는 이제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약간 기본. 그다음에 그걸 이제 좀 더 뭐 연구, 뭐 대학교 이런 데처럼 작은 데서 하는 용도로 파는 보급형이랑 소형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가노이드가 뭐냐라고 한다면 오가노이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장기랑 유사함이란 오이드의 합성어, 그래서 장기 유사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인공 미니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재조합해서 만든 인공 미니 장기이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처럼 세포를 평면에 배양하는 거랑 다르게 실제 장기처럼 3차원적으로 만들어낸 진짜에 좀 더 가까운 인공 미니 장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왜 핫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동물 실험 대체에 대한 3R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막 동물 실험 같은 거 배울 때도 이 원칙이 꼭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이 생명의 소중함, 존엄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실험을 할 때 동물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거를 지향하고 있고, 또 이제 동물 실험에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죠. 임상 들어가기 전에 비임상 단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그거를 좀 어떻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걸 이제 3R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게 3R이니까 R이 3개거든요. 그래서 replacement, reduction, 그리고 refinement 이렇게 3개로 나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 사용하는 동물 수를 줄이자. 그러니까 실험할 때 동물을 최대한 덜 사용하자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고통,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안락사를 시키거나 할 때나 뭐 아니면 약물 넣고 시험 같은 걸 할 때도 최대한 이제 동물이 고통을 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대체, 그래서 실험 동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자라는 게 이제 3R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실험 동물 안 쓰고 싶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보면은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걸 사실 사용을 하면, 얘는 이제 인공 장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인간 세포로 만드니까 인간이랑 훨씬 더 가깝고, 그러니까 이게 동물 실험의 맹점이 동물한테 아무리 실험을 해봐야 인간이랑 다른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그런 건데, 인간 세포로 만들면 이게 동물 세포보다 훨씬 더 인간이랑 가까우니까 동물에 대한 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좀 더 이제 정확한 예측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밀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종간에 대한 설명이라면 첫 번째가 같은 종이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더라도 그 내에서 이제 개체마다의 차이가 분명 존재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플 때 어떤 약을 먹는다 할 때 나는 이게 잘 듣는데 쟤는 이게 안 들어서 다른 약을 먹어, 이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뭐 진통제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럴 때처럼 이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약, 부작용도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걸 이제 내가 미리 먹고 직접 느끼기 전에 나한테 잘 맞는 약을 이제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임상시험 전 단계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일단 이게 안전한지 그리고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훨씬 더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얘를 쓸 때. 그리고 또 이제 싸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더 뭐 장기에 집중을 한 건데, 장기 이식을 하거나 뭐 재생의학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진짜 이제 장기를 이식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오가노이드를 배양해서 이식을 한다거나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또 긴데, 이거는 이제 토모큐브에서 열심히 써 놓으신, 토모큐브 홈페이지에 싹 다 영어더라고요. 이게 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대학교에서 창업하신 교수님들이 만든 홈페이지의 경우는 영어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논문 같은 게 다 영어다 보니까 영어가 더 익숙하신가 봐요. 어쨌거나 그래서 홀로토모그래피를 쓰면은 오가노이드가 지금 많이 실험이 되고 있다는
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가노이드가 사용될 때 이제 홀로토모그래피를 적용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 같은 거 안 쓰고 비침습적으로 3차원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얘는 이제 전통적인 거랑 다르게 굴절률 분포를 측정하는 아이였고요. 그리고 염색이나 유전자 변형 없이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상태 보존 가능. 그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없다라는 거고, 시료가 그래서 무결성이 유지가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연속 관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달 궤적도 다 표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이터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앞으로 이제 뭐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를 적용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R 원칙에 맞는 접근 방법론을 지원할 수 있어서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전 세계 실험 트렌드에도 걸맞으니까 이게 굳이 이제 동물 실험을 해도 할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된다면, 사실 이제 실험 동물을 쓰는 것 자체가 물론 지금까지는 오가노이드가 더 비쌀 것 같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경제적이든 뭐 윤리적이든 훨씬 더 이제 우월한 지점이 만약에 된다면, 이거를 실험에 모두가 사용할 때 이제 홀로토모그래피를 적용하는 게 좋으니까 토모큐브에 이제 좀 더 기술을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걸로 일부러 준비를 했는데, 아직 좀 작은 기업이니까 1조를 뚫고 열심히 올라갔으면 좋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는 엄청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반등이라 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그래도 몇 종목은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애플로는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오른 것 같고, 어쨌거나 그래서 아직은 뭐 딱히 뭐가 뭐 안 좋은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뭐 그래도 그동안 좀 올랐었으니까 조정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아마 이번엔 ABL 바이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